간지인 천간과 지지의 정의는 오행의 양과 음입니다. 매우 간단한 듯이 보이지만 정의가 말해주듯 간지는 음양오행의 정의와 변화 이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음양의 정의는 균형을 이루어 인식될 수 있는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상대적인 두 기운으로 이는 우주의 구성요소를 채로 본 시각이고, 오행의 정의는 균형을 이루어 상대적 완결성을 갖춤으로써 다양한 현상으로 변화를 보이는 음양이므로 이는 용으로 본 시각입니다. 음양과 오행은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측면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정의를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상으로 보이는 동식물뿐 아니라 기상변화 등 세상의 모든 조화가 균형을 이룬 음양인 오행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인 것이죠.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변화를 보이는 음양 중 양이 천간이고 음이 지지입니다. 그러나 오행은 음양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천간과 지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빠는 천간, 엄마는 지지지만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는 엄마가 천간, 자식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버팀목이므로 사회생활에서 보람을 일구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식은 그에 힘입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자식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엄마는 비록 여자지만 가장으로서 천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식은 엄마의 바탕이므로 지지가 됩니다. 물론 자식이 성장해 사회활동을 하고 엄마가 노쇠에 힘을 잃으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뒤에 설명하게 될 상극합충 등이 오행의 변화하는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천간 지지는 오행의 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인 변화 이치를 구조적,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명리학은 구심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자전과 공전의 원리에 기인하는 모든 현상의 변화 이치를 천간 지지로 나타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십천간 12지지가 있고 연월일시로 도출되는 사주 4기둥과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인 지장간이 있으며 십년 대운, 해운인 세운, 그리고 월운, 일진 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력이므로 오행으로는 목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있으므로 오행 또한 양목과 음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을 이룬 음양이 오행으로 변화를 보이고, 오행은 다시 양오행, 음오행으로 분류되므로 오행은 모두 열이며 이것이 십천간입니다. 십천간을 보면 목은 갑을,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인계로 분류되고, 이중 양오행은 갑, 병, 무, 경, 임, 음오행은 을, 정, 기, 신, 계로 분류됩니다. 음인 지구가 양인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지구에는 사계절, 즉 봄인 목, 여름인 화, 가을인 금, 겨울인 수로 인지할 수 있는 음양 변화가 있고, 사이사이에 환절기인 토가 있으며, 이는 다시 양오행이 활동하는 시기와 음오행이 활동하는 시기로 나뉩니다. 이것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오행의 모습이며 십천간의 모습입니다. 10개의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 오행의 흐름인 생명력이 생멸할 수 있는 터전을 음의 공간, 즉 12개의 땅의 모습이라 합니다. 이 땅의 모습에도 음양이 공존함은 하늘 모습과 같습니다. 대기권 포함 지구는 목, 화, 토, 금, 수가 혼합된 오행의 덩어리이자
대지의 자경력의 덩어리입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덩어리가 구심점인 태양을 일정한 궤적으로 타원으로 자전과 공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는 태양이 내 위치에 앞쪽이고 언제는 뒤쪽이며 또 언제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언제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자전공전의 한 바퀴는 앞쪽, 뒤쪽, 그리고 가깝고 멀다는 등의 관계로 지지는 12로 분류됩니다. 이는 양의 기운인 하늘 및 태양 에너지와 각각 나름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의미요 바탕입니다. 인월은 인월이 가지고 있는 조건만큼만 태양 에너지와 균형을 이루고 그만큼만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품에서 변화를 보이는데 이것이 인월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15행의 변화입니다. 12지지는 1년 중 15행이 지구에서 변화하는 이치를 12로 분류한 것이고 이를 15일씩 더욱 세분화한 것이 24절기입니다. 이는 12지지인 시가 24시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전이든 공전이든 태양을 기준으로 도는 한 바퀴는 오행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작용력이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지는 아래와 같이 12가지로 표현되어 음양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계절의 끝자락에 환절기로서의 작용력이 두드러지는 진, 미, 술, 축, 네 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축 1월, 인 2월, 묘 3월, 진 4월, 사 5월, 오 6월, 미 7월, 신 8월, 유 9월, 술 10월, 해 11월. 이 12달은 극음이면서 잉태의 기운이 배어있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땅의 모습이지만 채로 보면 양음 순으로 배열된 모습이며 계절별로는 봄은 인, 묘, 진, 여름은 사, 오, 미, 가을은 신, 유, 술, 겨울은 해, 자, 축으로 3개월씩 분류할 수 있고 각 계절의 첫 달인 인, 사, 신, 해는 양, 둘째 달인 묘, 오, 유, 자는 셋째 달은 환절기로 봄의 진은 양, 여름의 미는 가을의 술은 양, 겨울의 축은 음으로 이는 용으로 분류된 모습입니다.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이라는 의미인 지장간은 지지가 순차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함에 따라 생변멸이라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10개의 하늘 모습으로 이는 12지지와 각각 균형을 이룬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생명력입니다. 하늘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은 하늘에 그 기운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를 이루어 생명을 품습니다. 천간은 아빠, 지지는 엄마, 지장간은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간인 아빠의 변화는 가정을 대표하는 변화이므로 밖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식인 지장간의 변화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남이 모른다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죠. 자식의 일이 중요하듯 본인의 체감에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천간과 지장간으로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지장간은 다음과 같이 여기, 중기, 본기로 구성됩니다. 이는 1개월 30일을 셋 또는 둘로 나누어 오행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월의 기운이 아직 남아 그 변화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새 달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기는 여기와 본기의 중간기로서 본기를 도와 본기로서의 생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이며,
본기는 그 달의 기를 말합니다. 살펴보면 전달의 본기가 이달의 여기로 이어짐으로써 12달의 오행 흐름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장간은 장생지, 왕지, 작용지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절의 첫 달인 인사, 신, 해를 장생지, 둘째 달인 묘, 오, 유, 자는 왕지, 셋째 달인 진, 미, 술, 축은 고지 또는 묘지라 부르는데 이 명칭 중 첫째, 둘째 달의 명칭은 오행 변화의 흐름에 비추어 비교적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셋째 달인 환절기에 대한 명칭은 작용력으로서의 이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명칭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에 대한 진실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미술축은 환절기로서 대지의 작용력이 두드러진 달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작용지로 명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미술축에 대한 명칭으로 불리는 고지는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묘지는 말 그대로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는 충을 내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묘지는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 등으로 해석되는 각 오행의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은 부딪히다, 충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충으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충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용해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미술축은 계절을 바꿔주는 작용력이 두드러진 달입니다. 따라서 창고니 무덤이니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치를 왜곡시키면 물론 오행을 바라는 마음인 사행심을 조장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치에 따라 작용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장생지란 생을 품고 있는 지지라는 뜻으로 자기 계절의 오행이 시작되어 태어나고 자람과 동시에 다음 계절의 오행 또한 함께 시작되는 지지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여기는 반드시 양토적인 작용력인 무토라는 것. 둘째, 중기는 본기의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다음 계절의 바탕을 준비하는 오행이라는 것. 셋째, 여기와 중기의 조화력에 의해 본기가 극성에 이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생지란 무토인 양토적인 작용력의 품 안에서 중기와 균형을 이루어 본기가 극성을 향해 성장하는 지지이며 이때 중기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이 시작을 바탕으로 다음 계절에선 이 중기가 본기로서의 역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품고 있는 지지입니다. 장생지는 자기 계절의 시작이므로 본기에 대한 생장의 의미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 계절도 함께 준비하므로 대지의 안에서는 생명력이 피어나는 심오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지입니다. 따라서 장생지는 그 해석을 함에 있어 이사, 승진, 여행, 이민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지는 자기 계절 중 두 번째 달이자 해당 오행이 가장 왕한 지지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장생지의 본기인 양오행이 성장을 끝낸 시점에서 성숙기로 전환되는 자기 계절 중 음기가 가장 강한 지지라는 것. 둘째, 양오행의 생장을 바탕으로
숙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기 계절의 오행이 음양으로 극성을 이룬다는 것. 셋째, 극성을 이룬 정점에서 자기 오행의 성장을 멈추고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왕지는 자기 계절의 양오행, 음오행이 극성을 이룬과 동시에 그 성장을 바탕으로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함으로 다른 지지와는 다르게 자기 오행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한다 하면 다음 지지인 작용지가 환절기로서 계절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왕지는 모두 자기 오행만 가지고 있는데 오만 기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극관계인 여름 화에서 가을 금으로 전환을 시킬 때 음토적인 작용력인 기토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화생토, 토생금으로 통관시킴으로써 오히려 금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왕지는 자기 계절의 극성지지이므로 해석을 함에 있어 강렬하고 예리하며 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지는 각 계절의 셋째 달이자 환절기인 진미, 술축으로서 각각의 대지의 작용력에 필요한 오행을 품고 있으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의 지는 양토적인 작용력 무토와 함께 꽃 병화와 결실의 기운 경금을 준비해야 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의 미는 음토적인 작용력과 더불어 경금인 다 자란 결실을 있게 해서 연글기를 준비해야 하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의 술은 가을 추수에 의해 홀로 남은 씨가 된 신금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을 극대화해서 입동부터의 적극적인 응축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이루어야 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의 축은 탄생이 지은 개수와 신금 씨를 숙성시켜 생명으로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진을계무는 수, 목, 미정을기는 목, 화, 술신정무는 화, 금, 축계신기는 금, 수가 무기토를 바탕으로 내장되어 작용함으로써 이 또한 목화, 금수, 순으로 흐르는 계절과 같은 방향입니다. 참고로 인을 인목, 살을 사화 등 지지를 오행으로 보는 것이 방금 명리학계의 현실이므로 작용지 넷을 같은 토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축과 진은 습토, 미와 술은 조토로 보는 견해들이 일반적이지만 계절 따라 흐르는 지장 간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소극적 응축이란 추분에서의 경작 이후 홀로 남은 씨가 찬이슬인 한로와 서리인 상강을 지나면서 정화의 따가운 햇빛과 더불어 대지 위에서의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축을 받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응축이란 입동 이후 겨울 차가운 날씨에 의해 대지 품에서 적극적으로 응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장간에 보여지는 생명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계절은 수왕절인 겨울, 모광절 봄, 화왕절 여름, 금왕절 가을로 분류되고, 수왕절은 해자축, 모광절은 인묘진, 화왕절은 사오미, 금왕절은 신유술 등 월별로 분류됩니다.
수왕절의 첫 번째인 해월을 보면 해월은 겨울의 첫 달로 목의 장생지이고 지장간은 무갑임입니다. 절기로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 양력 11월 7일에서 8일경과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 양력 11월 22일에서 23일경이 있습니다. 무갑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인 무는 입동에 이르러 양토적인 작용력은 추분 이후 술월에서 소극적인 응축의 극대화를 이룬 홀로 남은 시에 대한 적극적인 응축을 시작하고, 중기인 갑은 소설이 지나면서 적극적인 응축을 받아온 시 신금은 눈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시 속의 잉태의 기운 임수는 내년에 태어날 갑목의 기운인 생명력을 품으면서 사실상의 잉태를 이루게 됩니다. 해가 목의 장생지인 이유입니다. 본기인 임은 소설에서 대설까지 눈 덮인 대지 안에서 신금씨는 응축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갑목의 기운이 동지에 이르러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수왕절의 두 번째인 자월을 보면 자월은 수왕절의 왕지로 지장가는 여기와 본기뿐인 임계입니다. 절기로는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 양력 12월 6일에서 8일경과 겨울의 정점인 동지 양력 12월 21일에서 23일경이 있습니다. 동지는 잉태의 기운이 탄생의 기운으로 바뀜과 동시에 병화의 기운도 함께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인 임은 자월 대설이 되면 적극적인 응축을 받아온 시 신금은 동지에 이르기까지 응축의 극대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잉태의 기운 임수는 밝음의 기운인 정화의 도움을 받아 입춘에 태어날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마무리합니다. 본기인 계는 동지에 이르면 임수는 잉태를 이룸과 동시에 계수로 탈바꿈하고, 이때 양투적인 장력 무토는 탄생의 기운 계수에 제1차 발령의 기운 병화를 품게 함으로써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숙성기를 준비합니다. 수왕절의 세 번째인 축월을 보면 축월은 수왕절의 끝달인 작용지로서 지장가는 개신기입니다. 축월의 절기는 추위가 시작되는 소한 양력 1월 5일에서 7일경과 큰 추위를 의미하는 대한 양력 1월 20일에서 21일경이 있습니다. 축월은 겨울인 수에서 봄인 목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얼핏 수생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듯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행에서 다른 오행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어느 계절이든지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므로 대지의 작용력에 의해 산고를 치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인 계는 동지에서 잉태된 탄생의 기운 기수는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소한에서 음토적인 작용력인 기토의 품 안에 자리를 잡아 생명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중기인 신은 대안에 이르기까지 탄생의 기운 계수는 응축의 기운이자 씨인 신금의 품 안에서 더 성숙된 생명력으로 성장합니다. 본기인 기는 대안이 되면 기토는 신금 씨에게 신운을 열 수 있도록 작용력을 펼침과 동시에 큰 추위를 받아들여 오히려 계수의 생명력을 보듬어 토생금 금생수로 입춘이 되면 양토적인 작용력에 의해 생명으로 탄생해서 무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오행은 균형을 이룬 음양이므로
지장간 또한 상호 간의 작용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신기 세 지장 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면 생명으로의 탄생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설사 탄생을 했다고 해도 가을에 결실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입동에서 시작된 추위는 대안에 이르면 가장 극성을 이루는데 이때 얼어있는 땅 밖은 가장 춥지만 땅속은 오히려 그만큼 따뜻합니다. 그래서 대안에 이르면 신운이 열리는 것이고 만물이 입춘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뿜습니다. 반대로 입하에서 시작된 더위는 대서에 이르면 가장 극성을 이루는데 이때 땅속은 오히려 그만큼 시원합니다. 그래서 대서에 이르면 입추의 숙살지기를 바라보면서 병화가 아닌 정화와 함께 익어가기에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죠. 땅속에서 물은 춘분에서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추분에서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모광절의 첫 번째인 인호를 보면 인호는 장생지 인사신해 중 모광절의 첫 달로 지장가는 무병갑입니다. 절기로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 양력 2월 3일에서 5일경과 봄비가 내려 새싹을 돕는다는 우수, 양력 2월 18일에서 20일경이 있습니다. 여긴 무는 입춘에 이르면 추골에서 기토와 신금에 의해 숙성된 개수는 양토적인 작용력에 의해 땅속에서 제2차 발령의 기운 병화를 얻음으로써 맹하 간목으로 탄생을 하고 중긴 병은 우수에서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새싹이 간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어나는 기운에 의해 활력을 품게 하며 본기인 갑은 경칩에 이르기까지 비바람, 서서린 이른 봄눈, 추위 등의 시련을 의미하는 신금의 운축과 병화의 활력에 힘입어 자력에 의한 성장에 박차를 가합니다. 땅속에서 맹하가 눈을 떠 사실상 하늘을 바라보는 시기는 봄비가 내린다는 우수즈음입니다. 수행목이라는 이치에 의해 생명력이 하늘과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의 개수는 간목의 생명력으로서의 바탕인 탄생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음용수로서의 물 역할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인월은 무병갑이라는 15행의 변화를 품은 유일한 한 달입니다. 여기서 병화는 간목이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활력입니다. 이 활력이 4월의 입하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운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인월이 화의 장생인 이유입니다. 모광절의 두 번째인 묘월을 보면 묘월은 사왕지 묘오유자 중 모광절의 가운데 달로 지장가는 갑을입니다. 절기로는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양력 3월 5일에서 7일경과 봄의 정점인 춘분, 양력 3월 20일에서 22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갑은 경칩에 이르면 인월에서 자력으로 클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이룬 간목의 기운과 병화의 피어나는 기운을 바탕으로 음목의 기운인 확장력을 갖추기 위한 입눈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본기인 을은 봄의 정점인 춘분을 지나면서 목기운이 극성을 이룸과 동시에 간목으로서의 성장이 멈추면서 준비된 입는 자리에서 잎을목이 나오기 시작해서 청명에 이르기까지 잎은 기본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무광절의 세 번째인 진월을 보면 진월은 무광절을 화왕절로 바꾸어주는 작용지로 치장가는 을개무이며 절기는 청명한 봄날, 봄농사를 시작한다는 청명, 양력 4월 4일에서 6일경과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고구, 양력 4월 19일에서 21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을은 청명에 이르면 춘분에서 나오기 시작한 잎을목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중기인 개는 고구가 되면 생명력의 기운이자 잎인 을목은 때맞춰 내리는 봄비 개수의 도움을 받아 양토적인 작용과 더불어 꽃눈을 열기 시작하며, 은기인 무는 고구를 지나 잎하에 이르면 개수는 무토에 의해 제3차 발령의 기운을 얻음으로써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을목은 꽃과 함께 결실의 기운 경금이 생명력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고구에서 내리는 비는 수생목으로 나무를 살찌우고 나무는 목생화로 꽃을 피우게 되므로 개수는 탄생의 기운으로서의 본연의 의미도 있지만 필요할 때 내리는 단비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음용수로 쓰인 개수는 나무의 몸이나 사람의 몸 안에서 생극합충이라는 신묘한 작용력을 거쳐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이루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인계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남에 의한 변화만 이루었을 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왕절의 첫 번째인 4월을 보면 4월은 네 장생지 중 여름을 여는 첫 달로 치장하는 무경병입니다. 절기로는 여름의 시작인 입하, 양력 5월 5일에서 7일경과 여름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소만, 양력 5월 20일에서 22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무는 입하가 되면 무토는 개수에 제3차 발령의 기운을 넣어줌으로써 꽃을 피우기 시작함과 동시에 꽃 속에 생명력인 을목을 품은 결실의 기운 경금을 함께 품습니다. 중기인 경은 소만에 이르기까지 결실의 기운은 활짝 피기 시작한 꽃 속에서 벌나비 등 만남의 도움을 받아 열매와 씨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본기인 병은 소만을 지나 망종에 이르기까지 꽃은 활짝 피고 팽창할 만큼 팽창한 나무와 나뭇잎은 활발한 광합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열매와 씨를 성장시킵니다. 4월에서 결실의 기운이 생겨 열매와 씨로 성장한다 하면 가을의 결실을 준비한다는 장생지로서의 인과관계인 무경병이 있습니다. 해월 무갑임에서 임수가 간목의 기운을 품는 것과 상대적이지만 같은 이치인 것이죠. 지금까지도 사화 속의 경금은 조토인 무토와 큰 불인 병화 사이에 무경병으로 끼어 있기 때문에 다 녹아서 쓸 수 없다 라는 말과, 해수 속의 간목은 대해수인 임수를 무갑임으로 깔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인 부목임으로 쓸 수 없다 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고, 이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생지에서 중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지장간 역시 상호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음양의 기본적인 이치 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왕절의 두 번째인 5월을 보면
5월은 여름의 왕지로, 절기는 벽실을 뿌린다는 망종, 양력 6월 5일에서 7일경과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 양력 6월 21일에서 24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병은 망종에 이르면 광합성은 극대화를 이루고 열매와 씨는 위용을 갖추면서 성장의 극대화를 향하는 바, 이를 바탕으로 하지부터는 익어가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소극적인 숙성을 시작해야 하므로 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기토의 작용력이 시작됩니다. 중기인 기는 하지를 지나면서 기토는 극성을 이룬 화기운을 병화생 기토로 흡수해서 오히려 기토생 경금으로 살찌우게 함으로써 열매와 씨는 성장의 극대화를 이루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팽창력은 멈춥니다. 병화의 기운을 기토가 정화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지장간 병기정을 말하는 것이죠. 본기인 정은 하지에서 팽창력이 멈춘다 하면 정화와 기토에 의해 익어가기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밝음의 기운인 정화와 함께 씨 안에서 잉태의 기운인 임수의 활동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화왕절의 세 번째인 미월을 보면 미월은 네 작용지 중 여름을 가을로 바꿔주는 환절기로 치장가는 정을기입니다. 절기로는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 양력 7월 6일에서 8일경과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 양력 7월 22일에서 24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정은 하지에서 음기인 임수의 기운이 시작되면서 소서에 이르면 다 자란 열매와 씨를 익어가게 하는 정화의 기운이 활발해집니다. 중기인 을은 익어가기를 시작한 열매와 씨는 입추가 되기까지 가을 연글기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다 익은 열매와 씨가 되는데, 이때 기토의 작용력인 광합성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잎인 을목입니다. 본기인 기는 입추에 이를 즈음 정화와 을목의 도움을 받아 경금을 품고 익어가기에 극대화를 이룬 기토는 목화의 기운인 팽창의 기운을 마무리하면서 무토에게 활동 시기를 넘깁니다. 금왕절의 첫 번째인 신월을 보면 신월은 네 장생지 중 가을을 여는 첫 달로 지장가는 무임경입니다. 절기로는 가을의 시작인 입추, 양력 8월 7일에서 9일경과 더위가 가고 일교차가 심하다는 처서, 양력 8월 23일에서 24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무는 입추에 이르면 무토의 적극적인 작용력에 의해 대지의 문이 닫히면서 연글기가 시작됩니다. 이는 잉태의 기운인 임수가 잉태를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월 무병갑에서 간목이 태어나는 것과 상대적이지만 같은 이치인 것이죠. 이때 정화의 따가운 햇살은 기토의 익어가기가 아닌 무토의 연글기를 돕습니다. 중기인 임은 처서가 되면 숨어버린 더위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음기가 강해짐으로써 열매와 씨는 숙살에 의해 연글기가 강화되는데, 연글기의 강화는 곧 잉태의 기운인 임수가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본기인 경은 백로에 이를 즈음 경금인 결실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을목은 잎에 저장해 놓은 그동안의 모든 영양분을 경금에 공급함으로써 씨에 대한 생명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금왕절의 두 번째인 유월을 보면 유월은 금왕절의 왕지로서 지장가는 경신이고 절기로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
양력 9월 7일에서 9일경과 가을의 정점으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추분, 양력 9월 22일에서 24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경은 신월 적극적인 숙살지기에 의해 다연근 결실은 백로를 지나면서 음토적인 작용력 영향 아래 이슬을 맞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연글기의 극성기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슬을 맞는다 하면 사실상 소극적인 응축의 눈이 열리는 것과 같아 이는 묘월 경칩에서 입눈이 생기는 시점과 상대적이지만 같은 이치입니다. 본기인 신은 가을의 정점인 추분에 이르면 기토생 경금에 의한 마지막 연글기가 끝나면서 경작을 마무리하고 을목은 낙엽이 됨으로써 사계절 오행변화가 보여준 1년 순환의 마디를 이름과 동시에 경작 후 남은 홀로 남은 시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이 시작됩니다. 금왕절의 세 번째인 술월을 보면 술월은 네 작용지 중 가을을 겨울로 바꾸는 환절기로 지장가는 신정무이고 진월과 더불어 양토적인 작용력입니다. 절기로는 찬이슬이 시작된다는 한로, 양력 10월 8일에서 9일경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 양력 10월 23일에서 25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신은 한로에 이르면 찬이슬이 시작되면서 음기는 깊어지고 홀로 남은 시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이 본격화됩니다. 중기인 정은 상강에 이르면 입동에서의 적극적인 응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극적인 응축은 극성을 이루는데, 이때 밝음의 기운인 정화는 서리와 함께 신금씨를 더욱 견고하게 함으로써 생명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본기인 술은 상강에서 입동에 이르기까지부터는 소극적인 응축을 극대화함으로써 해월 입동이 되면 적극적인 응축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는데, 여기서의 모든 준비가 환경 조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양토적인 작용력입니다. 상강에서 입동까지 홀로 남은 시의 응축 신금과 밝음의 기운 정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입동 이후 잉태의 기운 임수가 생명력인 간목의 기운을 품으면서 잉태를 이룰 수 있고, 동지에서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완결지을 수 있습니다. 천간 오행과 지지는 어떻게 만날까요? 오행은 목화토금수 5이고 이것이 양오행과 음오행으로 나뉘면서 십천간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오행은 십천간 이외의 오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지를 의미하는 인묘진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간의 기운은 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바탕이 되어 주어야만 지지상에서 오행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많은 양의 공기가 있지만 고무가 바탕이 되어야만 공기와 고무가 균형을 이루어 풍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과 같고, 남자 여자는 많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만 남녀 간의 사랑이 결실을 이루는 것과 같으며, 도로는 많지만 차도는 자동차가, 철로는 기차가 달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빛과 열기, 각종 에너지는 애초부터 태양으로부터 와서 각각의 지구의 환경 조건과 그에 어울리는 하나가 되어 변화하는 것이지 지구 자체가 스스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다만 작용력의 덩어리라는 바탕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간과 12지지가 각각 균형을 이룬 결합이고 입춘인 인월과 입추인 신월 등이 다른 이유이며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이 다른 이유이고 12지지인 월이 흐름에 따라 계절 변화뿐 아니라 한난조수부를 나타내는 차가움, 따뜻함, 건조함, 습함에 따른 모든 생명력의 변화가 천태만상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지지가 열둘로 나누어지는 의미는 뭘까요? 12지지는 한 달 동안 하루하루의 간지가 변화를 보이는 흐름 전체를 한 글자로 범위를 지어 12로 구분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지 하나하나에는 계절이 변해가는 이치를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이를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다음에 설명하게 될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인 지장간입니다. 입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는 대지 작용력에 의해 맹화가 발령의 기운을 얻어 생명력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지장간 무병갑의 범위를 나타내는 지지이지 인 자체가 목이 아닙니다. 다만 무병갑이라는 15행의 변화 이치는 인이라는 지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고 각 지지가 모두 이와 같은 특성을 품고 있으므로 천간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명리학계는 인, 묘는 입춘에 새 생명이 태어나 성장한다는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이를 인목, 묘목으로 분류해온 것이 사실이며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지금도 대부분의 운명가들이 지지를 오행으로 분류해서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2지지는 각 지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자기만이 품고 있는 15행의 변화 이치를 상징할 뿐 지지 자체는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15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을목 이외에 인묘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과 땅이 양끼리 음끼리 결합을 하는 이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인 목은 햇빛, 화, 흙, 토, 공기, 금, 물, 수 등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은 상호 감응을 하여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오행의 흐름인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은 왜 양끼리 음끼리 결합할까요?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므로 간지는 이미 음양의 균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지로서 하나가 된 결합이 체의 모습으로 음이면 음, 양이면 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양음순으로 또 다른 모습의 하늘과 땅이 결합하게 되고 이것이 육식갑자를 이룸으로써 오행의 흐름은 생변멸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인 남녀가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과 짐승인 암수가 둥지를 틀므로써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인간과 짐승이 양과 음으로 간지를 이루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자연인 육식갑자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리고 술, 해 이처럼 천간보다는 지지가 둘이 많으므로 다시 갑술, 을해, 병자, 정축으로 이어져 육십간지가 순환하게 되고 십천간을 중심으로 배열하면 육갑으로 60년이 시작되는
60갑자가 되지만 지지를 중심으로 배열하면 5자로 시작되는 60갑자가 됩니다. 이 60갑자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10청한 12지지만 확실하게 암기하면 다른 것에 비해 외우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60갑자 역시 결국은 10천간 12지지이기 때문이죠.